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재직 중에 있는 김규보 교수입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에 초청받아서 발제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50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사실 오늘날 상담 현장에서는 제가 유학을 가기 전과 후가 참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 청년들을 상담을 할 때 그리스도인 동성애자들을 만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종종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내 안에 이러한 성향이 있고 이러한 프랙티스를 제가 끊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갈등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어린 세대들한테 들어가다 보면 본인의 성 전체성이 아직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건강하지 않은 경험과 건강하지 않은 문화를 접하면서 사실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오늘날 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말씀대로 섬기면서 따라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근본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잃어버렸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상담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문화가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글을 좀 제공해 봤는데요. 450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성혁명이라는 것이 오늘날 글로벌 성혁명이다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 1960년대부터 이제 확산이 되었는데, 사실 이러한 문화는 인류의 역사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유롭게 성을 추구하려는 이 혁명적 시도는 이 방탕주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역사를 좀 갖고 있는데요. 고대 쾌락주의부터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그리고 로마의 바카스 축제, 그리고 오늘날 퀴어 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이면서 이 급진적인 성혁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글로벌 성혁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현대 성혁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과거에는 이런 동성애라든가 외설물, 혼외 성관계 등 이러한 왜곡된 성적인 지향들이, 성적인 실천들이 옳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수치심과 혹은 죄책감을 느꼈다면, 이제부터는 과거의 그런 시도와 달리 오늘날 이 현대 성혁명은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문화이다, 오히려 우리의 성적인 본능을 더 개방하는, 그래서 인류의 문화도 향상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더 성장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치와 사회적 낙인이 아니라 주류 문화의 정상적인 한 부분으로 이러한 왜곡된 성의 질서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혁명이 갖고 있는 아주 큰 이슈이지요. 그래서 현대 성혁명은 단순히 과거의 성적으로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던 이러한 대상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모든 성적 욕망과 성적 지향이 정당해지고 그것을 지지해야 하며, 그것을 억압하는 태도나 윤리, 사회문화적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혁명이라는 것을 성해방이라는 이 가치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성해방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상들, 그리고 이러한 문화들의 좀 근본적인 부분들, 사상적인 부분들을 찾아봤더니 정체성에 왜곡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혁명에 뿌리 박힌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 확인해 봤을 때, 성적 인간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있구나. 즉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성적인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근거는 사실 프로이드가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프로이드가 본인의 이론을 대중화시키면서 성적 욕망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강조했던
그런 사상의 흐름을 오늘날 성혁명이 그대로 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이드는 성애는 결국 이제 성적인 쾌감은 가장 강렬하게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데 그것이 행복 추구의 원형이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참 행복이 있는데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성경의 가치를 잃어버리다 보니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리다 보니 우리의 욕망과 쾌락 원칙을 따라가는 우리의 리비도가 우리의 성적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잘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행복의 원형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식이 바로 인류 사회 문화를 만들어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가치가 점점 성경의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세대 가운데 조금씩 잠식하게 됐고 특히 무의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될 수 없는 이 무의식의 영역을 이 성적인 리비도라는 하나의 또 용어를 만들면서 그 내용을 다 이 성적인 관점으로 채워가다 보니 이러한 세계관이 점점 흘러가게 되면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많은 학자들이 또 비슷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혁명의 좀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마가렛 싱어 같은 분은요, 이제 성적 해방은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 아름다움을 찾는 방식이고 그리고 성적 해방이 진정한 문명 사회를 창조하는 수단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빌레헴 라이라는 학자는요, 인생의 행복은 성적 행복이고 인간의 기능 장애는 이 생물학적 에너지의 흐름에 굴복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주는 것, 다시 말하면 억눌렸던 모든 성적 자극을 완전히 해방하는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인간의 기능 장애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오르가즘 이론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분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 이야기를 주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 인간에 대한 전제가 결국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문화라는 측면에서 성애와 교육과 성애와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빌레임 라이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적으로까지 영향을 주면서 실제로 청소년과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성적으로 자기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자기 스스로의 성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성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와 사회와 문화가 지지해주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라이의 언어를 그대로 한번 빌려보면요. 자유로운 사회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기회와 안전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회는 두 이성 청소년의 사랑 관계를 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온갖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네, 사실 아동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아직 성 정체성이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그러한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조차 이런 성적인 경험을 먼저 하게끔 그것을 또 지원하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제도가 오히려 긍정적인 지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성 정체감의 혼란과 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방식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왜곡된 성 정체성을 갖고 있다 보니 결국 그러한 성 정체성으로 환원된 우리의 사고방식이 만들어내는 성혁명의 문화는 결국 성적 인간의 자기 창조 문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성해방의 문화는 결국 첫 번째로 가족 질서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해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욕망을,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의 굴레에 성이라는 것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 가정에 성이 얽매일 필요가 없고요. 또 창조 질서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흐름이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와 결합이 되면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의 젠더 페미니즘은 4B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비결혼, 비출산, 비연애, 비성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착취했던 그런 모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로부터 다시 그 모든 것을 여성이 줄 수 있는 여성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루어낼 그런 모든 질서를 우리가 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출산율은 점점점 낮아지게 되고요. 결혼도 하지 않게 되고요. 다양한 사회 문제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성혁명 문화는 가장 중요한 사회의 문화의 근간을 지금 상실하게끔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 사회와 문화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고 사회 정책은 그런 건강한 가족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지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성행망의
성해방의 규범 가운데 성의 질서를 해체하고 건강한 사회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원들을 얻어서 공식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성혐의 문화 아래 스스로 더 나아가 내가 예전에는 전문가의 소견이라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제는 제가 그냥 전 남성인데 여자로 느껴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여권 발급도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파리 올림픽에서 이슈가 됐던 복신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XY 연습체를 가져왔지만 본인이 여성이라고 주장을 해서 여성들과의 복싱에 나서서 이제 금메달을 딴 일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 참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왜곡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애화 그 이후에 또 가족 질서가 깨지고 성별이 깨어지고 성애화 문화 교육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오늘날 어린 영유아들 유치원 교육까지 남성과 여성이 아닌 동성과 트랜스젠더 그 외 무성 여러 가지 다양한 성을 의무적으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고요. 건강하지 않은 방식의 성적인 실천도 좀 의무적으로 또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요 건강한 성 그리고 피임 그리고 성병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성폭행을 예방하는 그러한 건설적인 가치를 표방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성애화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요, 이 성교육은 단순히 지식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실천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천적 정보라는 것은요, 이러한 교육을 받게 되면 그것을 따라한다라는 거죠.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그런 성의 문화를 따라갈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의 질서를 해체하고 성경의 질서 권위를 잃어버렸을 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가치가 상담의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심지어 기독교 상담을 하는 그런 실천에서도 그렇게 그냥 이러한 문화, 이런 왜곡된 인간론을 갖고 인간을 진단하고 치유해 가면서 그냥 성경 말씀만 한두 구절 덧붙이는 이러한 방식의 기독교 상담이 종종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상담을 하면서 기독교 동성애자를 그냥 지지하는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오히려 수치와 죄책감 없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재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는 유사 복음의 한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오히려 기독교 영혼 돌봄이라기보다는 반기독교 실천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 상담도 하고 모든 문화 영역, 성교육이라든가 모든 문화를 이제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가 하나님이 정하신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언급되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성 정체성의 근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간성을 실제로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성혁명의 문화 가운데 이 성혁명은 몸을 되게 막 강조해서 몸을 해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을 오히려 학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티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결국 이 성혁명과 거룩한 혁명을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과 사회 문화를 또 지속적으로 형성해 가야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경적인 가정 사역과 성경적 성교육, 성경적 상담, 성경적 문화 사역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귀한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